1964년 3월 13일 새벽 뉴욕시 퀸스의 아파트 단지에서 성폭행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는 키리 제노비스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그녀가 범행을 당할 당시 아파트 동네 사람들 중 누군가가 그 여자를 내버려두라고 소리를 지르자 범인은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다시 돌아와 움직이기 힘들어 쓰러져 있던 그녀를 또 난자했습니다. 제노비스가 계속 지르는 소리에 아파트의 불이 다시 켜지자 범인은 또다시 도망을 갔습니다. 그녀가 힘겹게 집을 찾아 아파트 복도로 갔을 때 범인은 다시 나타나 성폭행했습니다. 얼마 후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녀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은 뉴욕타임즈에 단 몇 줄의 짧은 기사로 실렸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건이 일어나는 약 35분 동안이나 집에 불을 켜고 그녀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38명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수정되어 보도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범행을 목격했으나 아무도 피해자를 도우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미국 사회는 경악했습니다. 그러다가 사건 발생 무려 52년 후인 2016년 키리 제노비스의 남동생이 이를 추적 조사하고 뉴욕타임즈 기자의 왜곡 보도로 일한 것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사건을 목격한 사람은 6명, 그중 2명은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뉴욕타임즈는 오보를 인정하는 기사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헌데 여기서 처음 보도에 접한 사회심리학자 존 달리와 빕 라테이는 왜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일까라는 의문을 품고 심리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학생들이 모여 토론하는 방에서 한 학생이 갑자기 경련으로 쓰러졌을 때 참가자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실험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방에 한 사람만 있을 때는 그를 도와줄 확률이 85%였던 데 비해 5명이 있을 때는 고작 31%에 불과했던 겁니다. 즉 사람들이 집단으로 있을 때는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하는 심리가 작용하며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희석되기 때문이라는 거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를 방관자 효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일명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도 합니다. 주위에 사람이 많을수록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돕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난 13일 밤 제노비스 사건과 같은 일이 필라델피아 교회 통근열차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노숙인 남성이 한 여성을 성폭행한 것입니다. 열차 안에는 승객들이 있었지만 약 8분간이나 여성이 공격을 당하는데도 아무도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승객은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은 것을 알려져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와 달리 피해자가 방관자들을 스스로 단죄한 사건도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2001년 중국계 미국인 감독이 제작한 버스 44라는 11분짜리 단편 영화가 그것입니다. 중국 시골에서 여성 운전자가 모으는 버스에 어느 지점에선가 두 남자가 올라탑니다. 헌데 갑자기 그들은 강도로 돌변하더니 승객들을 위협하고 돈을 갈취합니다. 그리고는 강도들은 차에서 내리면서 여성 운전자를 길가 숲속으로 끌고 가 성폭행합니다. 버스 안의 승객들이 모두 외면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한 남성만이 강도들의 악행을 제지하려 했지만 역부족으로 폭행당하고 칼로 상처까지 입은 채 쓰러집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온 그 운전사는 오히려 강도들을 제지하려던 남성을 강제로 내리게 하고는 다시 가던 길로 출발합니다. 홀로 남은 그는 간신히 다른 차의 편승에 지나다가 참혹한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합니다. 바로 그가 탔던 버스가 절벽 아래로 추락한 것입니다. 경찰은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고 전해줍니다. 여성 운전자가 그 남성만 내려놓고 모두 죽음으로 몰고 가 복수를 한 셈입니다. 그녀가 성폭행 당하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었던 승객들은 과연 죽어야 할 죄인이었을까요? 여러 사람이 한 사건을 같이 목격할 때 개입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누군가 나서겠지 생각하며 굳이 자신이 나설 필요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인데 이를 정신분석학자들은 책임 분산이라고 말합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막스 링겔만이 연구한 줄다리기 실험을 보지요. 개인의 힘을 100이라 했을 때 2명이 끌 때는 개인의 힘을 93%, 3명일 때는 85%, 8명일 때는 64%밖에 쓰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사람 수가 많아질수록 힘에 대한 책임감이 분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방관자 효과 문제에 대해 암허스트 대학교 심리학 교수 캐서린 샌더스는 다양한 사례와 심리학 연구 및 실험을 통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왜 소수의 사람만 타인을 돕고 그 외의 사람들은 침묵하는지를 분석하고는 방관자 효과, 당신이 침묵의 방관자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나비 효과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흔히 사람들이 중대 범죄는 특별한 악인만의 전유물이라고 여기는 판단은 불행하게도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범죄와 악행을 저지르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했지만 이들의 행위가 다수에 의해 쉽게 무시되거나 간과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나쁜 행동이 일어나는 원인에는 악인들의 개인적 결정이 아닌 다수의 선한 사람들이 침묵하지 않고 나서서 행동하지 않은 데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주위 사람들의 위험을 외면하는 현상은 기존 제노비스 신드롬과는 결이 다르다고 분석합니다. 이는 내가 어쩌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불안과 함께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더 나아가 오히려 구조받은 사람으로부터 무고죄로 역공받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도와주고 누명쓰기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남의 일에 나섰다가 오히려 피해자로 몰리는 등 곤경에 처하는 모습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얻어진 학습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과거의 제노비스 신드롬처럼 나 말고 누가 도와주겠지 하는 수세적인 방관이 아니라 학습된 외면이란 겁니다. 이 때문에 타인의 곤경을 외면하는 풍조를 법으로라도 강제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만든 것이 착한 사마리아법입니다. 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당한 행위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정성껏 돌봤다는 성서 이야기에서 유래합니다. 이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도덕적 의무를 법적 의무로 만들므로써 응급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울 목적으로 한 선한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인데, 여기에는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을 상황인데도 돕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구조 불이행죄 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한 행위가 처벌받지 않기 위한 행위로 폄하되면서 사회가 더욱 삭막해진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아니라 윤리교육 등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 부딪힐 경우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숙제에 앞서 마틴 루터 킹 박사가 외쳤던 경고가 떠오릅니다. 가장 큰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외침이 아닌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라고 한 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